요즘 초유 단백질 많이 찾아 드시죠? 근육을 쉽게 만드는 비법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몸짱 연예인들의 초유 섭취가 알려지면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식품입니다. 사람의 초유는 상품화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체품이 젖소의 초유입니다. 초유는 종이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하게 보는데요. 젖소 초유는 사람의 초유에 비해 면역글로불린이 100배 이상 많습니다. 성장인자 등 다른 성분들도 10배에서 20배 많다고 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 초유를 바로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95% 이상이 세균 감염으로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초유는 중요합니다. 초유는 분만 직후 72시간 동안만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모유인데요. 일반 모유보다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유에 비해 수분이나 당의 함량은 낮은 반면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가짜낸 초유일수록 영양분이 높은데요. 초유의 전세계 우유 생산량은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유는 신이 내린 최고의 영양제로 불리는데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초유를 찾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서부터 중년 노화 예방 효능으로 알려졌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에게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외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도 필요한데요. 초유가 외부 환경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송아지가 탄생 직후 초유를 못 먹으면 95% 이상 세균 감염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소는 태반을 통해 송아지에게 항체를 전해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초유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유에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유해균에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락토페린은 신생아의 소화기관을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시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인체에 유익한 균에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 속에 머무는 유산균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락토페린은 사람과 젖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초유는 면역 형성에 좋다고 합니다. 초유에는 면역글로불린이 들어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독소 등을 막아주는 면역 성분인데요. 어미 젖소의 초유에는 면역글로불린지가 풍부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보다 50배에서 최고 100배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면역글로불린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혈장이나 난황에 들어있는데요. 식물의 씨앗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혈장에 들어있는 면역글로불린이 항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면역글로불린은 T세포의 생산을 촉진시키는데요. 병균과 싸우는 것이 바로 T세포입니다. 또한 초유의 면역글로불린은 장내 독소와 세균 등을 중화시켜 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유가 왜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할까요? 초유에는 이급히 TGF 등 성장인자가 풍부한데요. 골격과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효과가 좋고요. 신경 및 연골의 생성,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인자는 보통 뼈, 근육, 신경을 생성하고 유지하되 도움을 줍니다. 초유 단백질의 성장인자는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장 점막세포의 재생과 성장을 도와줍니다. DNA와 RNA 성장과 복구를 자극하는데요. 항산화 물질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초유를 많이 드시죠? 초유의 단백질 함량은 일반 우유에 비해 5배나 높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7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연구소가 발표 내용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적절히 생성되지 않는데요. 기억력 인지 능력이 저하되며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혈관 탄력도 줄고 혈전이 생기기 쉽게 됩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는 3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초유 성분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 증가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초유의 성장인자들은 근육에 관계하는데요. 위장이나 대장 수술 후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초유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젖소의 초유에는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높은데요. 과용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유에는 유제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을 소화하기 힘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설사,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량보다는 권장 섭취량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초유는 어떻게 먹을까요? 아이들은 주로 성장과 면역을 목적으로 초유를 섭취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개 침에 닿으면 으스러지는 추어블 타입을 선호합니다. 추어블은 침과 섞이면 쉽게 으스러집니다. 보통돌이 진한 아이부터는 먹일 수 있는데요. 고소한 맛 때문에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기호에 따라 분말, 형태 등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분말 형태는 이유식, 샐러드 등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유 자체가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타드실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타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초유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순수한 초유 함량 기준으로 유아, 어린이는 하루 2g 정도 섭취하셔야 하고요. 성인은 2에서 4g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초유의 성분, 효능, 부작용, 섭취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